안녕하세요. 과학수사연구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 시간에는 화학적 감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화학적 감정은 가스 중독이라든지 비소, 수은 중독, 본드류 흡입사건, 음주 교통사고, 폭발물, 폐수오염, 다양한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증거를 제시하고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자연과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응용하는 감정 기법입니다. 자연과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응용하는 감정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개 화학적 감정은 폭이 넓죠. 가스 중독이라든지 비소, 본드, 음주 후 교통사고, 폭발물, 폐수 다양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게 화학적 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학적 감정의 대상 물질은 크게 유해화학, 폭발성 물질, 환경오염. 그래서 우리 진짜 생각해보면 전반적이죠. 화학물질, 폭발, 환경오염 아주 폭이 넓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화학적 감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소와 화학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주 감정 대상은 화학물질은 알코올류,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청산유, 산알칼리류, 살서제류, 살서제류는 쥐약을 말합니다. 유해성 금속류, 비소나 수은, 납, 크롬 등 할로겐화 탄산수소, 환각성 유기용 매류, 연소용, 연료용 가스류, 외화석유가스, 액화 천연가스, 일산화탄소, 유화가스 등에서 포괄적이고요. 이게 유해화학, 해를 주는 화학물질이고요. 폭발성 물질은 폭약류, 뇌간화학류, 화학가스에서 폭발성 물질로 보면 됩니다. 환경오염 물질은 각종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라든지 폐기물에 의한 농작물, 양어장의 폐해 여부나 상수도원의 오염 폐기물의 종류, 성분 등 환경오염 물질을 소재로 합니다. 폐수, 폐기물, 그죠? 폐수나 폐기물을 통해서 각종 피해 상황, 그러한 여부 등을 감정하는 겁니다. 먼저 폭발성 물질 보겠습니다. 화약류를 보면 폭발이란 정지 상태에 있던 물질계가 급속한 화학적 반응 및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갑자기 최적이 불어나 팽창하면서 파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폭발물이란 화학적 변화로 인한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계를 총칭한 용어로 일반적으로 화학적 폭발물인 화학류를 말합니다. 화약은 크게 도성, 용도, 성능, 법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성에 의한 분류는 혼합화학류와 화합화약류로 나눕니다. 용도에 의한 분류는 군용 폭약과 산업용 폭약으로 나누고 사제 폭약으로 구분합니다. 성능은 폭발 속도에 따라 저성능 화약과 고성능 폭약으로 분류합니다. 법령은 화약과 폭약, 화공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시 한번 볼게요. 구성은 혼합과 화합, 용도는 군용과 산업용 사제, 성능은 저성능, 고성능, 법규는 화학, 화약, 폭약, 그리고 화공품으로 법규가 나눠져 있습니다. 폭발 유형에 따라 기계적 폭발이 있고요.
전기 보일러나 가마솥 압력 증가로 인한 폭발을 기계적 폭발로 합니다. 보일러 내부에 열이 가해지면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보일러의 안전벨트가 장치되어 있지 않다면 용기는 증가하는 전기 압력에 견딜 수 없게 되어 폭발하게 됩니다. 화학적 폭발, 고체나 액체 상태의 폭발물이 더 큰 부피를 가진 가스로 갑자기 변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높은 열이 발생하여 폭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핵 폭발물을 제외한 폭발물은 화학적 폭발의 범위에 속합니다. 핵폭발, 핵폭발은 원자핵의 분열이나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며 핵 분열이나 융합 시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열, 가스, 충격 등이 발생합니다. 폭발 효과를 보면 폭약이 터질 때 덩어리 또는 막대 모양의 화학적 폭발물은 순간적으로 고체 상태에서 팽창 속도가 빠른 다량의 가스로 변합니다. 폭약은 폭발 시 폭발 지역 일대의 폭풍 효과, 파편 효과, 열 효과, 몇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동반하게 됩니다. 자, 약독물을 보겠습니다. 약독물은 사람의 몸에 접촉하여 이것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조직을 파괴하는 독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부식성 물질로는 산유, 산유는 황산, 불화수산, 인산이 있고, 강알칼리에는 가성소다, 가성칼리가 있고요. 염소, 브롬, 시아나소, 수은, 비소, 셀렌 등이 있습니다. 독극물은 직접 피부나 점막에 적용하며 조직을 부식시키고 흡수되면 내장의 모든 기능을 침범하며 이들의 부식성 물질에 의한 장애는 눈에 약상이 많고 실명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극물의 명확한 범위는 대개 동물의 체중 1kg당 경구적 치사량이 30mg 이하인 것으로 피하 주사량 치사량 30mg 이하, 정맥 주사 치사량 10mg 이하인 것을 독극물로 여깁니다. 따라서 어른의 평균 체중을 50kg로 하면 경구적 치사량은 1.5g 이하의 것을 독극물이라 합니다. 범죄 행위가 약물, 동물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그와 같은 혐의가 있을 경우 약독물 감정을 의뢰합니다. 약독물은 약물의 원인이 되는 물질과 화학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휘발성 동물, 불휘발성 유기동물, 유독성 가스, 음이온 동물, 금속 동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약독물에 대한 감정은 섭취 경로, 화학적 성질에 따라 다르고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리를 한번 볼까요? 약독물 중에 청산가리는 우리가 그 반지 있죠. 이 반지를 만들면 반지를 그 가루물이 탄 속에 넣으면 반지가 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가루가 탄 물이 뭐냐면 청산가리 물입니다. 즉 시안이온이 우리 몸에 필요한 시트크롬, 산화효소의 철의 이온과 결합하면서 효소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시토크롬 산화효소는 산소가 포도당과 반응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촉매로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효소가 시안과 결합하면 효소가 산소의
전자를 전달하는 기능이 마비되고 결국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산가리를 먹고 죽은 사람은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를 다 소모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되어 있어 시체의 시체 얼룩이 선홍색, 즉 빨간색을 띱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빨갛게 선홍색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상은 두통, 빈호흡, 빈맥, 어지러움, 운동실조, 혼미, 혼수, 경련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아나칼륨을 섭취하게 됐을 경우 3분에서 10분 이내로 사망하며 길게는 1시간 이내로 사망합니다. 데트로도톡신은 보고독입니다. 보고의 생식선 안에 들어있는 독소인데 성인 기준 시사량이 0.5mg이며 보고 한 마리 독소로 성인 3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맹독입니다. 주로 보고의 간, 내장 등에 존재하며 세포막으로의 나트륨 유압이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활동 전이가 멈춰 주로 운동 근마비로 인한 호흡마비가 사인이 됩니다. 초기에는 혀나 손가락 끝에 마비를 일으키고 자율신경 차단에 의한 혈관 확장, 혈관 중추 억제에 의하여 혈압 저하, 호흡 중추 억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테트로도톡신은 자율신경 차단한다. 얼마나 독한지 알겠죠? 자율신경을 차단시키고 혈관 확장시키고 혈관 중추를 억제시켜서 혈압 저하, 호흡 중추 억제를 해서 숨을 못 쉬고 사망하는 겁니다. 혈압이 저하되고 엄청난 맹독이죠, 맹독. 비소. 비소는 독살의 왕이라고 우두머리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사망사건에 비소가 사용되어 있죠. 비소는 과거에서부터 가장 많이 쓰는 동물로 한 번의 복용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거의 없고 여러 번의 복용을 거듭할수록 체내에 축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비소는 독살계의 우두머리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비소가 오랫동안 동급물로 많이 사용되었고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게 죽어간다는 점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소는 냄새도 없고 맛도 거의 없는 하얀색 가루로 음식에 타서 죽이면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습니다. 비소는 경구 흡입의 경우 치사량의 100에서 130g 정도입니다. 비소를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해 급성 중독에 걸린 경우는 급성 위장염, 구토, 극심한 복부 통증, 많은 양의 수분과 혈액을 동반시켜 설사가 유발됩니다. 피부가 차고 끈적해지며 혈압이 떨어지고 몇 시간 내에 혈압순환에 문제가 생겨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반면 오랜 기간 서서히 중독되어 만성 중독의 경우에는 복용량이 적어지며 메스꺼움과 구토, 두통, 어지러움, 경련, 일시적인 마비가 몇 주에 걸쳐 발생하게 되고 심장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만성 중독은 여러 신체 장기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소 화합물이 독성이 매우 강하긴 하나 낮은 용량의 비상은 오래전부터 암이나
질병치료제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허가되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화학요법제인 살바르산은 유기비소 화합물로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했던 성병인 매독치료의 특효약으로 사용됩니다. 이외에 여러 비소 화합물이 목재, 방부제, 제초제, 살충제, 사료첨가제 등을 널리 사용되며 자동차용 납축전지, 납전국에도 약간의 비소가 첨가됩니다. 최근엔 비소가 N형 반도체 도판트, 그리고 비소와 칼륨, 화합물 반도체에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스트레이키닌 한번 볼까요? 신경독입니다. 스트레이키닌은 먹자마자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동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중추신경을 건드려 신경마비, 근육경련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얼굴에 피가 몰려 검붉게 변하면서 질식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누워있는 시체의 경우는 머리와 발꿈치가 맞닿는 활 모양의 자세로 발견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활 모양으로 발견될까요? 치사량은 성인 기준 0.08에서 0.1g으로 섭취한 지 15분 정도의 단시간에 사망에 이릅니다. 첫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